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개월 전 3월 달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유사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사나를 만나기 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딸과 4살, 3살, 연년생 자녀를 둔 72kg 몸매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유사나를 만난 후 저는 60kg의 비교적 가벼운 몸매를 지니고 즐겁게 살아가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 유사나를 만나게 된 계기가 누구나 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이 처음 유사나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피부가 고와지고 있는 김지영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음, 어, 저는 20대 때 처음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제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서 회사를 금방 그만두고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처음 시작했던 게 10년 전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4번의 카페를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카페를 오픈했을 때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규모가 큰 매장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일하던 시스템이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을 매일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익이 나름 괜찮았었고 돈을 좀 이렇게 그냥 벌고는 있었는데 정말 시간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운영하던 카페는 다른 분한테 넘기면서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업주부가 됐을 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한두 달 남편 뭐 밥 차려 주고 기다리고 이런 게 쉬니까 좋고 재밌었는데 이게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우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되게 막 이렇게 무료하고 내가 되게 잉여인간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가지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전업주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업주부가 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카페를 제가 혼자 할 때 너무 외로워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게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업으로 두 번째 카페는 오픈했어요. 다행히 동업자랑도 성향이 좀 잘 맞았고 그리고 수익도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운영은 안정적이었는데 동업이다 보니까 저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에 '아 매장을 하나 더 오픈을 하자.' 해서 냈던 게 송도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음. 그때 이희정 스폰서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희정 스폰서님은 저희 매장의 단골 손님이셨어요. 희정 스폰서님이 막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때 저한테 이사나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선배더라고요. 바로 옆 단대에 있는 오다 가다 지나치면서 만날 수도 있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네트워크 뭐 다단계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던 상태라 "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희정 스폰서님이 "너는 왜 카페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 벌려고 하죠." 그랬더니 나도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대답을 들었을 때는 돈을 벌려고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제 대답을 하는 얘기하는 그 희정 스폰서님의 그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인제 저는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고 인제 카페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출산하면서 다시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희정 스폰서님이 간간히 봤었는데 그 사이에 유산화로 엄청 크게 성공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볼 때마다 사람의 외형도 많이 변하고 또 깊이감이나 말하는 그 폭이 넓어졌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언니한테 언니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유산화가 이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았는데 시작도 못 해 보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육아를 하다가 제가 인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그 스포츠 센터에서 매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첫 둘째가 6 개월쯤 되었을 때. 그래서 하던 일이다 보니 좀 쉽게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매장이 8시 오픈이어서 7시 반에 4살 된 첫째와 돌도 안 된 2살 돌도 안 된 둘째를 데리고 어린이집 맡겨 놓고 출근해서 저는 일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애들 픽업해서 집에 와서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집안일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일이 끝이 나지 않는 이 반복되는 이 답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음.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에 2 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다중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반강제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 이 백수가 되면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휴가를 받은 느낌이어 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처음에. 어 너무 지쳐 있던 상태라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막 애들을 깨워야 되고 막 자는 애를 들쳐업고 나가고 이런 스트레스가 꽤 컸었나 봐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던 일이 사실 가족은 남지 않고 일만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간 인제 제가 일을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이쁜 것보다도 제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너무 컸어서 그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제 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큰 것도 보게 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이제야 올해 초부터 쪼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산화가 저에게 좀 절실히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5 살인데요. 저희 남편이 첫째가 인제 1 학년 들어갈 때 육아휴직을 하고 같이 아이 뒷바라지를 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남편을 그때 육아휴직을 시켜 주는 게 제 목표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데 남은 시간 동안에 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 드리는 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유산화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제품 체험담을 강의해 주실 김아름솔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이상해져 가지고 네, 호스트님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제품 체험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시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유상화를 시작한 뒤 저번에 마이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1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이스토리 2 번에 제품 체험까지 3 번의 지금 홈미팅에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산화를 제가 1달 반밖에 안 돼서 유산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뉴밀 쉐이크하고 하이버즈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5월 달에 전역을 하고 운동을 원래 전공이었어서 전공을 세워서 트레이너를 이제 해 볼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 개월 동안 식단하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제 트레이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9월 중순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이제 은주 스폰서님 통해서 유산화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아무리 식단하고 운동을 병행해도 무기질이나 단백질이나 온몸에 있는 영양소 수치가 인바디상으로 봤을 때는 표준치를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오르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운동을 계속 하다가 이 유산화 제품을 보면서 쉐이크랑 화이버즈 안에 영양 성분이 너무 좋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몸 안에 영양 성분이 좀 채울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품을 체험하면서 똑같이 운동을 병행하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인바디를 재봤는데 무기질하고 단백질 수치가 표준치 이상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식단을 하면서 그 몸에 무기질이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나 이런 걸 많이 챙겨 먹고 저는 나름 되게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4끼씩 하루에 4끼씩 먹었으니까. 근데 수치상으로는 표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던 수치가 유산화 제품을 같이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표준치 이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양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구나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느꼈고 제가 하나 더 하이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생 때부터 변비를 엄청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었어도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장실 한 번도 못 가다가 주말에 집에 가면 그때 막 계속 엄청 화장실을 하루에 4-5번씩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배가 엄청 빵빵한데 주말에 완전 홀쭉해지고 막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 가지고 솔직히 화이버지도 그냥 제가 유산균을 엄청 잘 챙겨 먹었거든요. 채소 막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 채소 들어가도 변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먹었는데 네 저는 제 몸 안에 그렇게 변이 많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숙변이 이제 리스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숙변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한 3-4 일은 제가 가스가 엄청 많이 차 있어서 스폰서님 통해서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 드리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5 일 차에 저는 그렇게 화장실을 통쾌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완전 잘 가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변비는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폭식증 같은 걸 좀 겪었었는데 엄청 배가 불러도 음식물을 저도 모르게 계속 넣는 습관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쪼끔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상태에서 하이버즈를 이제 1 스푼 떠서 먹으니까 한 시간? 1 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제품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정말 저도 여러 가지 뭐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게 쉐이크 같은 것도 많이 먹어 봤는데 이렇게 정말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제품은 이제 처음이어 가지고 저도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정말 먹어보면 좋겠다고 이제 권유를 해 보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제품 체험을 못 해 보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체험할 테니까 네 홈미팅에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제품 체험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저께 밤에 12시 넘어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길래 하이버지 1 스푼을 사서 물 한 200ml 3잔 정도를 마시고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신경 쓰는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붓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이버지를 먹고 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손에 깍지를 끼면 너무 내가 오늘 밤새 살이 빠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붓기가 없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야식이 너무 땡기고 그럴 때는 꼭 참고 하이버지 1 스푼 드시면 그다음 날 아침에 몸이 가벼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든 회사 궁금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먹고 쓰고 바르던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좋은 점을 공유하는 걸로 사업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 강의를 해 주실 박소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입니다.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소희입니다. 오늘 지금 청도 현장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 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제가 이 일을 알아보면서 기존에 제가 했던 일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다를지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본인이 좀 처음 시작을 이야기해 주신 김지연 강사님처럼 이런 일들을 자영 또는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에는 회사원이었거든요. 내가 일로서 저의 노동으로서 받는 어떤 월급쟁이였죠. 그렇게 받는 것들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거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이라고 봤을 때 내가 쏟은 나의 돈과 그 시간 대비 결과물들이 나오면 나는 그 나의 노동과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요. 하지만 네, 조금 끊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스폰서님이 저를 비춰주실래요? 그럼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버처럼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리시는지. 네. 이은혜 스폰서님이 그 판서 있는 부분을 향해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일이라는 부분은 나의 시간과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만큼 저희는 돈을 받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걸 내가 드리는 노동과 노력을 인풋이라고 봤을 때 회사에서 무언가 제품을 만들든 아니면은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든 아웃풋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의 시간과 노력, 노력에 대해서 어떤 임금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에 제품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 아름솔 리더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형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 회원들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서비스 개념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것이 아니라 늘어난 매출과 같은 그런 아웃풋인 경우에는 그 센터의 대표 있죠? 그분의 어떤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봤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결과물에 대한 소유가 주체가 누구가 되느냐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저의 결과물들은 회사가 소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결과물들이 바로 내가 가져가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의미는 제품은 회사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비자로서 그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적인 유통하고 다른 점은 바로 도매, 소매와 같은 중간 유통을 확 줄이고 거기에서 절약된 유통비 그리고 회사가 주도로 하는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비를 소비자의 구정 광고에 의존을 해서 그렇게 절약되는 중간 유통비와 광고비를 제품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저희와 같은 소비자에게 수당으로
환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까 그 김소연 리더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먹고 쓰는 제품을 그 회사 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 함께 먹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쌓인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의 결과물들은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인프라, 나로부터 시작된 먹고 쓰는 사람들의 집단,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유통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좋아져서 저의 경험치를 우리 가족 그리고 저의 친구들한테 알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또 그 지인들이 있겠죠. 그 지인들이 또 알리면서 만들어진 이 모든 유통망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에게 바로 권리를 주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통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통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권리를 바로 제가 소비자인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어떻게 보면 깨달았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아이 재우고 노트북 켜놓고 막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퇴사하는 시점으로 제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저의 결과물들은 모두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회사 다닐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놀랬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은 모래성처럼 쌓고 하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멘트 벽돌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나의 유통망을 쌓아간다면 그리고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이 수입이 권리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이 유통망이 탄탄하다면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매출이 나한테 쉐어가 된다면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됐을 때 나의 자식 혹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재산권이랑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나로부터 시작 이 인프라들이 먹고 쓰는 매출에 대비해서 나한테 수당을 준다고 했다면 그럼 결국엔 매출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매출. 결국엔 모든 매출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이 제품을 처음 먹고 쓰는 사람, 그리고 먹었던 사람이 또다시 먹는 사람. 자, 보통의 세일즈나 아니면 방판, 뭐 화장품이든 책이든 뭐 정수기든 뭐든 대부분의 영업적인 측면의 신규 매출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러 다니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팔러 다니는 건데 재미있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재구매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권리 수입으로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심플하게 재구매 매출의 비율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먹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출 부분이 재구매 매출보다 파이가 더 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꾸준히 알리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비등비등해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러다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요? 그러다 보면 재구매 매출의 파이가 더 커지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개인적인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구매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어떤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책이나 그런 것들을 판다고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하면 그것도 영양제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재구매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제품이 탁월해야 돼요. 유산 헬스 사이언스와 같이 영양제 분야에서 명품과 같은 영양제를 만드는 그 영양제계의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질의 영양제를 먹는다면 저처럼 3년 동안 이렇게 소비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처럼 이걸 먹고 쓰는 것과 동시에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볼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로 돈도 벌 수 있어라는 어떤 그 수입적인 그 수익 창출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려놨던 이 유통망들을 그냥 단순히 소비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먹다가 좋기는 한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일하는 수입이 줄었어. 그러면 먹고 있는 이 영양제에 대한 구매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에이, 잘 모르겠어. 그냥 약국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먹을래? 라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당연히 드리면서 동시에 이걸 같이 돈 벌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복제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이 시간 안에서 축적되는 원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해요. 지렛대 원리 아시죠?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유통망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 대비 내가 수입을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탄탄하게 매출이 일어나도록 돕는 건데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반드시 제 인맥일 필요는 없거든요. 함께 찾아 나가고 함께 배워가고 그리고 복제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4가지 방법인데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에는 소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품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그것들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품을 애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 소비자라면 한두 개 정도 제품 필요할 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볼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애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애용을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김아름솔 리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변비 대박입니다. 이렇게 쾌변을 보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라는 어떤 어려운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짜 그 경험들을 전달하는데 당연히 내 좋은 경험들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경험을 전달하게 되겠죠? 공유 부분.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소비자인 경우예요. 이 소비자가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아는 직접 인맥 중에 한 10명 정도한테 이 제품을 그 사람들이 먹고 쓸 제품들 추천을 해서 이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가 나와 같은 사업자라면 결국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로 그냥 같이 돈 벌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뭐 100명, 1000명 찾는 게 아니라 딱 2명.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속도를 낸다면 4명. 나의 인맥에서 나와 같이 먹고 돈 벌 사람 2명에서 4명을
가능한 빨리 찾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유통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 혼자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유산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럼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품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을 찾는 것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습니다. 어디서? 뭉뚱그려서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요. 지금 저희는 송도에 있는데 이제 송도에 저를 포함해서 4분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국영수를 배우듯이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되었을 때 방법을 같이 찾는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한 그 유통망에 대한 권리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또 소개해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에서는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분들이 내가 나의 지인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는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한 또 그 사람들이 A, B라면 또 스폰서는 A하고 B가 각각의 인맥에서 1, 2, 3, 4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여기에서 그 시스템 그리고 3번을 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방법을 스스로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배우고요. 그리고 그 A, B한테 또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옆에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수입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좀 숫자를 대입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간 안에서 배우면서 시스템에 나와서 또 먹고 쓰면서 내 일상 안에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재미있는 건 정말 시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A, B 2명. 그리고 그들의 인맥에서 내 직접 인맥이 아닐 수 있어요. 2명씩 찾았을 때 4명. 또 그들의 인맥에서 또 2명씩 찾았을 때 8명. 또 8명의 인맥에서 2명씩 찾았을 때 한 16명.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한번 이렇게 단계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내려갔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4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사업적으로 본다면 이걸로 돈 좀 벌어보겠다 하면 유산화에서는 20에서 40만 원만 먹고 쓰면 돼요. 오늘 처음 이 일을 배워보는 사람 그리고 18년 전에 이 일을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20에서 40만 원만 먹고 쓰면 이 모든 매출에 대한 권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공유한 소비자는 이걸로 돈 벌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헬스팩 한 통, 종합영양제 12만 8천 원이 뭐 10% 할인된다고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이 안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한 두 번째 단계 내려간다고 봤을 때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인프라는 결국 유통망은 2명이 4명이 됐을 때 2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요.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명들이 나와 같이 그냥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최대 40만 원 먹고 쓰겠죠? 그러면 240만 원. 이 나의 하부 매출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10명씩의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먹고 쓰는 평균적인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6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840만 원. 나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먹고 쓰는데 내 하부 매출은 840만 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팔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좋아서 먹고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신규 매출이 아니라 재구매 매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산화에서는 전체 하부 매출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가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 84만 원이 나의 수당이 됩니다. 고작 2단계 내려왔을 뿐인데요. 나와 같이 먹고 쓰는 사람 6명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안정적으로 이 그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누적되어 있는 이 빨간색의 숫자들만 한번 더해 볼게요. 그들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2명, 4명, 8명, 16명의 합은 30명입니다. 4단계 정도 내려왔을 때 나와 같이 이 일로 돈을 좀 벌어볼 사람 30명이 그들이 먹고 쓰는 40만 원, 1,200만 원이죠. 아이고, 만 원. 그리고 30명이 거느리고 있는 10명의 소비자, 그리고 그들이 먹고 쓰는 10만 원이 합쳐지면 3천만 원. 4,200만 원이 나의 하부 그룹의 매출이 됩니다. 동일하게 10%의 수당이 저에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420만 원이 나의 월 수당이 되는 거고, 이제 유산화 보상 플랜 안에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 4단계 정도 내려왔을 때 한 30명의 소비자분이 있다고 치면 직급으로 따지면 골드 디렉터, 정확히 얘기하면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이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 보너스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보너스까지 합치면 보너스 알파까지 합치면 대략 500만 원, 월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고, 연봉으로 따지면 뭐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산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충실히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유통망에 대해서 최대한의 수입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같은 유통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유산화와 다른 회사,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인풋을 부었을 때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서 저 또한 유산화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막 유산화라는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귀를 열고 한 달 정도 집중해서 알아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을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신 박소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기부여 강의를 해주실 미모의 강사님, 이현진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경상남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아,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사업이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시나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초반에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다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사업이 약간
이렇게 주춤한다든지 그리고 생각만큼 내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아서 또 좌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동기부여를 지금 수요일 오전 홈미팅에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서 제가 동기부여를 조금 더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기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그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쓴 책이라고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야든 그게 꼭 유산하든 아니면 뭐 본인이 하시고 있는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결국 내가 절대적인 총량의 1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만이 그 아무리 내가 머리가 뭐 IQ나 지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1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다운될 때도 있고 과연 앞으로 나가야 될지 뒤로 후퇴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은 내가 과연 유산화에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한 적은 있는지 만약 유산화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했을 때 과연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선 약간 살거든요. 근데 그 최선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1만 시간의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음에도 최선이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그게 통계와 학문적으로도 1만 시간을 채워야지 우리가 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만 시간은 어디에서 채워졌나요? 혹시 채워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이미 기존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산화 안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공한 모든 사람들도 최소 1만 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수요일 오늘 홈미팅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하니. 네, 동기부여 강의를 동기부여 강의를 해주신 이현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음소거 해주세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모든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10월 28일 송도 홈미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는데요. 이현주 골드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촬영 완료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